우리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 앞에 좀 수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로 이낙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공식 합의 문서가 2017년 6월의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그 한미 공동선언에 따르면 평화통일 환경 조성 같은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간에 또 특히 두 정상 간에 굳건한 신뢰의 바탕에서 그 공조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공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선언은 비핵화와 일반적 남북관계를 별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핵화는 국제공조, 즉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이 그 한미 공동선언에 충실하게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도 2018년에 특히 한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북미 관계를 촉진시키는 데서도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은 왜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2019년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분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들, 개성공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남측이 주도해서 특히 남북이 상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한미 정상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을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수많은 오류와 왜곡과 의도적인 날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볼턴이 말하기를 한국 정부는 통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가 통일에 올인한다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금의 정부는 통일 이전의 평화의 과정에 대해서 실천적으로는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문서에 통일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네,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는 그래도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저도 정부에 있을 적에 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통일 상태의 조성이다. 네. 그러면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미국 측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명백한 근거와 그 역량을 가지고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 앞에 좀 수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남북 간에는 신뢰의 회복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도시 간의 인도적 교류 협력 그리고 장관 후보자께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전통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하는 이런 접근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접근법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뭐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문제는 예컨대 작은 교역에서 출발해서 큰 교역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접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쉬운 것부터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이후난, 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을 나중에. 선경후정, 경제를 먼저 정치를 나중에. 선민후관, 민간을 먼저 정부가 나중에. 마지막이 선공후득,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give and take.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접근법은 저는 그대로 계승하되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미 워킹그룹 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워킹그룹에서 하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